부모님들 안녕하세요. 베테랑스학원 원장 문경민입니다. 자, 3부까지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4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4부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NUS와 3특 고대를 동시에 합격한 학생의 그 스펙, 그 다음에 활동 내역들 학년별로 해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학생의 3년 특례 아까 사례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면요.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를 합격을 했고요. NUS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동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또한 GPA는 3년 내내 만점이었고요. SAT 1530, 토플 115점, 그리고 AP를 11개를 수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12학년 전까지 수료를 한 것들이 이렇게 주황 색깔의 표시의 내역들, 그리고 그 이후에 12학년 때 이제 성취를 수료를 했던 내용들이 이제 앞에 있는 4개 이렇게 나오는데 피직스 1C 이런 것들이 보이죠? 아시는 분들 대부분 또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AP 피직스는 원래 총 4개의 종류로 구성이 되었죠. 피직스 1, 피직스 2, 그 다음에 피직스 C에서 ENM, 피직스 C에서 메카닉 이렇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은 전반적으로 코어 이 과목들 그러니까 전공과 적합한 과목들 훌륭했고요. GPA도 훌륭했고 고교 심화라고 할 수 있는 AP, SAT 둘 다 훌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적이 딱 좋은데 그 외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좀 멀티플레이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성적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특정 이과 과목 말고도 문과 과목에서도 굉장히 좀 글을 쓰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고 그 내용들이 아까 여기 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뭐 여기 없을 수도 있는데 이따 나오겠지만 글 쓰는 대회, 뭐 심포지엄, 그 다음에 아트 이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상 경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9학년, 10학년, 11학년 때부터도 예를 들어 바이오 하나로 계속 매진을 했던 학생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학생들 분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면서도 물론 모범적인 사례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 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상적인 계획대로 이렇게 차차차차차차 이게 흘러갔던 표준적인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학생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과 좀 주도면밀하게 얘기를 나누었고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활동과 수상 경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10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2학기, 11학년 1학기, 2학기, 12학년 1학기, 그다음에 2학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표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전체 총 개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선이 보이실 거예요. 중간중간마다 선이 있는데 선 위쪽은 수상 경력이고 그다음에 상 받은 거예요. 그다음 선 아래쪽은 교내외의 활동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밑에가 활동, 위에가 수상이다. 라고 해서 보니까 10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활동을 한 것들 중에 끝에 번호가 12학년 1학기 때 보면은 지금 번호가 21번까지 있죠. 21개의 상을 수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21개의 상. 상은 하나하나마다 다 개별적으로 훌륭한 상이니까 개별적으로 이 카운트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 교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학기마다 계속 한 개의 개수를 세게 됐을 때는 저희가 원래 의도하는 이 학생이 총 몇 개의 서클을 운영을 했고 진행을 했느냐 라는 거에서 좀 벗어나죠. 매 학기마다 그 개수가 다 더해지게 되면.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카운트를 숫자를 붙였지만 그 이후에 2학기 때, 그 다음 학년 1학기 때 이렇게 할 때는 똑같이 했을 경우에 카운트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종합적으로 이 친구가 지금 이 11학년 제가 조금 앞에 가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 11학년 1학기 녹색이죠. 이쪽 11학년 1학기의 가장 밑에 SAT 표시 있는 거 바로 위에 11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외에 지금 11학년 2학기나 새로운 숫자가 붙는 부분들이 없네요. 자, 11개 정도인데 사실 또 여기에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한시적인 프로젝트들은 뺐어요. 카운트에서. 네, 뭐 한 2주짜리, 3주짜리는 뺐습니다. 그때만 했다라는 거지, 뭐, 주기적으로 이 학생이 계속 고정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하는 교내에서의 활동에서 확장되는 개념들은 다 합하면 한 15개에서 16개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 그 개수들을 쭉 나열을 최대한 상세하게 해본 거였는데, 이게 좀 분포되어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자, 10학년 1학기 때 일단 GPA는 한 3년 내내 만점이었어요. 교장상, 그 다음에 만점상 뭐 이런
성취도에 대한 상을 내신상 관련해서 받았고요. 중국어학과 1등상 그리고 서머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다분야에서 굉장히 적성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는 뭐 또 여우조연상,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메이크업상 이런 식으로 일단 받았고 스팀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아트, 매스였는데 여기서 아트는 그렇게 예술적인 아트보다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세 개의 소재를 선정을 했을 때 그 소재들은 DNA, 그 다음에 DIY,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렇게 해서 역사, 그 다음에 과학, 바이오, 전공 적합성이 지금 연관이 있죠. 근데 물론 이때는 이 친구가 명확하게 이쪽으로 가겠다 결정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욕심이 있으니까 다 잡고 일단 열심히 해보자.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맥락인데 학교에서 수상 경력들도 보면 박람회, 그 다음에 MUN, 리더십, 도서 추천 클럽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도서 추천 클럽은 꽤 10학년, 11학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2년 동안 그래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고정적인 서클 중에 하나였죠. 5번째 활동까지도 진행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 10학년 1학기 때 모든 게 이 위에와 아래의 개수들을 다 합한 개수와 일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비중이 어때요? 지금 보면은 반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개수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수상을 참가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을 투자를 해야만 할 테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10학년 2학기가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10학년 2학기가 됐을 때 이제 스팀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내에서 상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뮤직파크 뭐 다방면에서 우수하니까 서머필름 이런 것들의 상을 받았고 여기 음영 표시 처리를 해놓은 이게 뭐냐면 이때부터예요. 바이오 수업을 들었는데 재밌었고 더 열심히 뭔가를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게 최초의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로 선생님들의 영향, 학교의 환경의 영향이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잡혔고 마음 맞는 학생 친구들과 합쳐서 또 이렇게 사이언스 클럽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내에서 끝까지 졸업 때까지 활동을 하면서 꽤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됐는데 실험 설계나 과학 실험, 비디오 제작, 워크시트 제작, 그 뒤쪽에 보면은 어떤 그 연구의 팔로우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꽤 많이 학술적으로 깊이 파고들었었다라는 거고요. 사이언스 클럽을 만들고 활동을 하다가 학교에서 사이언스 디베이트 대회를 위한 팀을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도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MUN 리더십 도서 추천 앞에 했던 것들이라서 특별히 번호나 이런 것들은 붙이지 않았어요. 기금 모음을 위해서 밴드 참석을 위해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도 고정적인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물어보니까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뭐 한 3년 정도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무조건 교회 방과 후에 한다기보다는 그 학교 내의 수업 시간 내에서도 조금씩 포함이 돼 있었던 거긴 하지만 어찌됐던 뭐 일단 이 활동도 성실하게 임했다라는 거고요. 11학년 1학기로 넘어갔을 때 보시면은 이 밑에 있는 교내 활동 내역들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그리고 위에 있는 수상 경력이 뭐 수상을 더 이상 할 게 없었다라는 맥락보다는 밑에 교내적으로 활동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자, 11학년 때부터 바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진도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AP를 하든 IB를 하든 학생들이 10학년에서 11학년 넘어오는 그 여름까지 SAT를 하고 종료를 해야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걸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가 여기 딱 보시는 것처럼 사실 9학년 때부터 저희랑 같이 함께 하기 시작해서 9학년 여름, 그 다음에 겨울, 그 다음에 10학년 여름 이렇게 3번 만에 1520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점수를 일단은 물론 1530이네요. 원하는 점수라기보다는 딱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교내 활동이나 그 다음에 다른 AP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를 봐서 그것들이 일찍 끝나면 끝나는 대로 SAT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라는 걸로 일단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 굉장히 좀 많은 또 활동들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리더십에서 밴드 했고 활동 수수료 스피크 이런 것들 또한 봉사활동 장애우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됐네요. 그리고 자선기금 모음 예술축제 자선기금 모음 크리스마스 바자회 이런 것들인데 한시적인 활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선기금 모음이라고 하면 결국 그 어느 기간 동안만 했고 얘기를 들어보면 짧은 거는 2주짜리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크게 한 번에 일단 카운트 얘네들은 일단은 그래도 한 달 정도씩은 규모를 있었어요. 그래서 좀 카운트를 했던 내용이고 자 다음 11학년 2학기로 이제 넘어가서 보니까
특별히 뭔가의 대회들을 막 참가하면서의 수상 경력들은 월등하게 줄어들었어요. 학업에 좀 더 집중을 할 시기라서 그런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교내 활동 내역들은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카운트를 하지 않은 이 한시적인 그런 활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뭐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스피크가 이제 어떤 수료를 하게 되는 거죠. English Language Educator로서. 왜냐면 그 아까 전에 고정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계속적으로 가정교사, 그러니까 방문해서 아이들 영어 가르쳐 주는 거, 이걸 했던 게 나왔는데, 그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기획했던 대로 어떤 수료가 있었고, 파이썬,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코딩이죠. 컴퓨터 코딩. 이 내용도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도서 추천 클럽, 기금 모임 활동, 밴드 참석 위해서 미국 대회를 밴드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었다. 장애우 돌봄 해서, 이때 이제 이 친구가 토플을 이때 이제 받았어요. 땄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확보를 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SAT를 고득점까지 형성을 시키면 기초 영어가 굉장히 좀 강화가 돼 있고 심화가 돼 있기 때문에, 토플이 조금만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모의고사 몇 번만 보고 1대1 게임 몇 번 수업만 하고 이렇게 해도 110점대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SAT가 단 발 디뎠다고 해서 도움되는 건 없고, 한 1500점대, 그러니까 영어가 800점 만점에 한 700선 그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무난하게 좀 토플 점수를 성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AP를 이제 4과목을 이때 그 앞에 이제 2학기니까 그 앞에 5월 달에 이미 수료를 했던 거였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의 결과를 7월 달쯤에 나오니까 지금 확보를 하는 걸 이쪽에 기재를 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2학년 1학기 때에는 역시 기존에 했던 거에서 좀 추가적인 상이 GPA 만점상, 그 다음에 어린이 봉사활동상, 스피커에서 상을 받았죠. 그리고 교내 활동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사이언스 클럽 창설, 뭐 했던 거예요. 앞에서 했던 거, 사이언스 클럽 창설을 했던 거, 그거에 대한 활동 내역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고, 자체 실험 설계, 이걸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꽤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연구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활동들 내용을 작성을 했었다. 네, MUN 체어, 그 다음에 리더십, 밴드 계속 하고 있죠. 활동 수료, 스피크, 기금 모음, 이런 것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12학년 이제 2학기가 되니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라서 그런지 또 수상들이 또 늘어났어요. 학기 말에 항상 좀 졸업학년 때 많이 주죠. 그래서 보면은 17개, 18개, 뭐, 퍼포밍 아트, 또 이 뮤지컬 아트, 그 다음에 학교 시스템 개선안으로, 어떤 이 공모전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학교 자체 내에서. 근데 거기서 또 우수하게 수상을 한 케이스고요. 심포지엄 이것까지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성 대표로 이제 교내 활동 밑에 부분에서 연설을 했고, 사이언스 클럽에서 이제 또 역시 마무리 작업을 했고, MUN 리드 밴드, 그 다음에 프리 AP 차이니스는 이 친구가 이제 그 앞에 10학년 1학기 때 9학년 2학기 10학년 1학기 해가지고 이제 AP 차이니스를 땄잖아요. 그래서 이걸 후배들한테 가르쳐주는 그 역할을 교내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활동 수료, 스피크, 그 다음에 가정교사 했던 거 총 해서 244시간 이거 진행을 했고, 기금 모음 이거 계속 진행을 했었고, 한시적이었어요. 그리고 AP 피직스를 이제 피직스 C ENM과 피직스 C M 메카닉이죠. 그 다음에 사이컬러지, 그 다음에 스탯 이렇게 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5가지 정도의 교내 활동과 그 다음에 상은 한 21가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개수들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빡빡하지 않나 너무 생각을 하지만, 또 사실상 보면 이 모양의 규모가 이쪽이 적으면 이쪽이 많고, 이쪽이 많으면 이쪽이 적으면 이쪽이 많고, 이런 식의 좀 학생이 성실하게 꾸준하게 본인의 시간 투자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라는 걸 보았을 때, 이 친구랑 이제 일주일을 그러면은 스케줄을 월화수목금토를 보고, 그랬을 때 얼마나 시간을 투자를 했는가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면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정말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말 결론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평균적으로 녹색깔, 그 옐로우 색깔, 평균적으로 학업 종류에 바쁠 때는 2개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평소에는 학교 끝나고 그 다음에 1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개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도서 추천 클럽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데 1시간을 때 1시간.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표상에 이렇게 뭐가 뭉뚱그려서 되게 많은 것들이 있죠. 이 많은 것들이 한시적으로 했던 활동들, 교내 활동들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지금 잠깐 앞에 가서 잠깐 보면
MUN 뭐 있고, 기금 모음 있고, 학교 박람회, 밴드, 뉴욕타임즈 글짓기, 아까 전에 내용에 있었는데 짚어드리진 못했어요. 스피크, 장애우 돌봄, 자선 활동, 파이썬 코딩, 사이언스 디베이트 클럽, 이것도 학교 대표로 나가서 했던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한시적인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해도 학교 끝나고 하는 요일에 다른 클럽들이 없잖아요. 지금 수요일로 배정을 했을 경우에는 두세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다른 해외 학생들도 보면 학교 끝나고 독서실 안 가는 학생이 있나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클럽 활동이나 이런 것들 안 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정확하게 일주일을 나눠서 해보면 이 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계획적이기만 하면 충분히 어떻습니까? 해볼만 하다. 해볼만 하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1시간에서 2개 하면 2시간 개념. 근데 하나짜리가 뭐 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많으면 3시간이잖아요. 학교 수업 끝나고 3시간 더 투자를 하는 건데, 주에 이렇게 나열을 해서 하면, 토요일 하루 끼고 해서 하면, 솔직히 그렇게 또 시험 기간일 때는 이런 이벤트들이 뭔가 조금 안 하고 있을 테니까, 학교에서도 뭐 수상 대회나 이런 걸 나가는 거 시험 기간인데, 야, 너 왜 안 나가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들이다. 제가 그 아까 전에 합격 사례에서도 그 서울대학교 합격을 한 12년 특례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얼마나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았으며 1년에 12개의 그래서의 동아리를 예시로 진행을 했던 부분을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가치관에 대해서 어필을 했다. 그래서 합격을 했다. 내가 합격한 거 그런 거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같은 맥락이에요. 조금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개념이 학생들마다 분명히 다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열심히 하는 정도가 좀 남이 이렇게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게 아닌가, 좀 본인만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가를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꼭 학생들도 확인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4부 설명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5부에서는 드디어라고 얘기는 하는데 드디어까지는 아닌데, 어찌됐든 12특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는 인원수가 있으면 선발 인원은 저희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입결에 대한 결과가 국내 입시에서는 항상 있었고요. 뭐 합격한 점수 커트라인 퍼센테이지가 50%, 75%, 국내는 이것까지도 있어요. 근데 해외는 그게 좀 모호했지만 사실 있긴 있어서요. 근데 이 자료가 굉장히 구석지에 있습니다. 찾고 꺼내기가 되게 힘든,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21년도 전형 때 12년 특례 학생들이 어디 학교에 많이 또 지원을 했고, 거기서 몇 명이 선발이 됐는지, 그리고 3특의 학생들한테는 등록률이 나와 있어요. 21년도 전형의 3특 학생들의 등록률. 그러면 이 친구들의 등록률이 90%면 10%는 뭘까요? 비어있는 추가 합격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